안녕하세요. 택시정책연구소 소장 이선주입니다. 오늘은 콜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콜버스가 왜 생겼는지는 모두 다 잘 아시는 거죠. 금요일 밤 한 2-3시간 정도 서울 시내 7군데에서 일시적으로 택시 승객이 몰리는데, 이 변두리에 수많은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로 빈 차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변두리에서 손님을 기다렸다가 태운 요금이나 시내까지 기름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심지어는 판교 즈음에 내려졌을 때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을 내고 시내로 두른 이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 시내에서 없습니다. 빈 차로 그 기회비용을 쓰고 들어왔을 때 이 요금이 뒤돌아갈 때 보상이 되느냐, 그것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 공급은 충분히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시내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 특정인이 전세버스를 대여해서 현재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죠. 개인이 직접 돈을 받으면 법에 걸리니까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전세버스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콜버스를 부르면 콜버스 기사는 요금을 직접 받지 않으니까 불법이 아니다. 이래서 콜버스가 서울 시내 7군데, 대표적으로 종강역, 강남역이 그곳 중에 하나죠. 이곳에서 금요일 밤 11시 반부터 새벽 2시 반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승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 한 대가 승객을 대량으로 실어 나르면 승객들은 어쨌든 편합니다. 이용자 편의주의 정책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왜냐? 현재 전국에 25만 택시, 서울에 7만 택시, 이분들이 중상위 계층으로 잘 먹고 살면서 현재 중산층이 유지된다면 콜버스가 도입이 되던 무엇이 도입이 되던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넘쳐나는 시장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요. 그러나 지금 서울의 택시가 7만 대가 과잉이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써서 이 공급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으나마 정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콜버스가 도입이 되면 정부의 예산은 더 투입이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과잉인데 택시는 더 과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콜버스의 도입 없이 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책을 펴시는 분들의 의지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택시업계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관계당국에 건의를 했습니다. 종강역, 강남역에 12시부터 일시적으로 승객이 몰리니 그 시간대에 할증률을 조금 더 줘라. 현재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입니다. 그러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시간제 탄력요금제를 적용합니다. 시내에 주차요금이 다르죠. 1급지는 시간당 6,000원이고 상급지는 시간당 2,000원입니다. 급지에 따라서 왜 주차요금이 다르겠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변두리에 아침에는 주택가에서 시내 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와서 시내에 빈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빈차들이 변두리로 나가고요. 밤 12시 때에는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즈음이라 택시 수요가 일시적으로 많은데, 그 시간에 한 손님을 태우고 일산을 가고 판교를 가고 강동을 가고 은평구를 가고 중랑구를 나온 빈차들, 상계동의 밤 11시 12시 상계, 도봉, 강북을 보셨습니까? 빈차가 넘쳐납니다. 10대가 움직이면 손님 태우고 다니는 차는 한두 대고 9대 8대는 시내로 빈차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 차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내를 빨리 갈 수 있게, 손님이 많은 지역을 빨리 갈 수 있게 당근을 써줘야 됩니다. 11시 반에서 1시 반, 2시 반, 이 픽
그 중에 피크 시간 25%의 할증을 줘보십시오. 30%의 할증을 줘보십시오. 택시기사의 수입이 늘어나고 택시 과잉이란 얘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요금을 억제하는 억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정작 시민이 불편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 경제의 미명하에 이 차상위 계층의 수입을 나눠먹는 끼어들기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콜버스. 그래서 이 콜버스를 도입할 것이 아니고 택시에 할증을 주어서 변두리의 빈 차들이 빨리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단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연휴 이어지는 전날 밤 11시 반에서 2시 반, 목요일 12시 반에서 1시 반, 금요일 11시 반에서 2시 반, 딱 요 정도입니다. 기계식으로 정책을, 과거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기계식 정책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눈 오는 날 탄력적으로 요금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하는 정책이 지나치게 기계적입니다. 약간은 인공지능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 틈새를 노리고 콜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택시업계에서 그러잖아도 우리 택시업권이 어려운데 나눠먹기식 경제는 곤란하다. 여기서 나온 대안이 무엇이냐?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죠. 택시업계는 11인승 이상으로 콜택시를 콜승합차를 운영하게 해주겠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승합, 전에 쓰던 말로 합승입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당에서 안양 수원 택시들이 안양 이래가지고 안양을 4명을 15,000원씩 태워가면은 6만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당역이 혼잡해지거나 말거나, 사당역에서 남태령 고개 쪽으로요, 혼잡해지거나 말거나 막 그 자리에서 호객하고 난리를 쳐서 막 도떼기 시장이 됩니다. 그것을 합승은 불법이니까 승합 택시를 운영하라. 11인승에서 13인승까지 택시가 운영해도 좋다고 허가가 났습니다. 버스도 운영해도 좋다. 버스도 13인승 이상으로 운영하시오. 11시 반에서 4시까지. 한 5,000원으로 해서 여러 사람 태워서 가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책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시작하던 전세버스 업자는 당신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스타트업을 가능한 한 운영시키시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어쨌든 어떠한 형태든 창조경제에서 스타트업종을 밀어줘야 되는가. 그런데 저희 택시의 전체 파이가 이렇게 끼어들기로 돌아서 같이 나눠 먹어도 될 만큼 택시기사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택시기사들이 수입이 좋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책 당국에서는 할증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택시정책연구소에서는 실증적으로 이태원에서 이 정책을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일개 사설단체가 어떻게 이 정책을 성공했는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밤 하루 예를 들겠습니다. 토요일 밤에 이태원에 편도 시간당 승객이 녹사평역에서부터 한남동역까지 한 방향으로 시간당 평균 승객이 220명 정도가 존재합니다. 승객이요. 시간당 220명. 그런데 빈차가 그 주변에 시간당 220대 이상이 흘러갑니다. 다 카운트 한 겁니다. 24시간 서서 지켜서.
승객이 220명인데 빈차가 주변에 240대 이상이 지나가는데 승객은 택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펴봤더니 이태원의 소방서와 해밀턴 호텔 사이에 양쪽으로 불법 주차가 20대가 있다 보니까 정차해 있다 보니까 시간당 빈 택시가 220대가 못 지나간 겁니다. 정체가 돼서 녹사평역에서 두르고 싶어서 빈 차들이 슬슬슬슬 손님 태우는 위치까지 8분에 걸쳐서 두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차를 양쪽에 열 때 이 20대를 정리를 하니까 시간당 240대가 빈차가 지나갑니다. 토요일날 승차난이 말끔히 해결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당 240대 지나갈 수 있게 주차를 20대를 정리했더니 시민들이 편해졌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수익이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24시간 동안 몇 대가 지나가는지를 카운터했습니다. 빅데이터에 의해서 카운터가 지금은 됩니다. 저희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카운터했습니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으로 서울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지, 빈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지, 경기도차가 몇 대가 지나가면서 승차 거부를 하는지. 경기도차는 엄밀히 말해서 승차 거부는 아니죠. 자기 지역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요. 시민들이 택시가 승차 거부한다 하는 말하는 부분의 90%는 오해입니다. 서울차가 서울을 안 가면 승차 거부지만 경기도차가 경기도를 안 가면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간당 130대, 야간에는 시간당 경기도차가 150대가량이 지나가면서 경기도 손님이 아니고 서울 손님이기 때문에 태울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시민들은 이걸 승차 거부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택시가 가진 문제보다도 더 크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매년 우리 택시기사들을 팔아먹습니다. 연말만 되면 시민들이 송년회다, 각종 동창회다 이런 모임으로 인해서 시내 주요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좋은 얘기하다 보니까 기가시간이 늦어지고 대중교통이 끊어지고 택시를 타려고 합니다. 연말 12월 달에 아주 일시적으로 7군데 장소에서 벌어집니다. 이때 매년 지난 수십 년간 같은 뉴스를 반복적으로 내보냅니다. 이거는 취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작년의 일이 오늘 또 벌어지니까요. 정책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뉴스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뉴스는 장사가 되는 뉴스입니다. 택시가 승차 거부한다. 택시 타기 어렵다. 대책 없이 매년 언론에서 실제 이상으로 택시기사들을, 택시 집단을, 택시 산업을 필요 이상으로 나쁜 놈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대안은 없이요.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야간에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 산업으로 인해서 늦게 들어가시는 분은 24시간 버스가 움직여줍니다. 그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좋은 자리에 좋은 모임에 즐기신 분들은 택시를 이용합니다. 이분들이 현재보다 5%, 10%만 더 부담하면 됩니다. 매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회성입니다.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버스 시간표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허용했으면 좋겠는가? 택시정책연구소에서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안을 합니다. 절대로 시민이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시민이 불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꼴버스 업자들이 택시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를 잘 처리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거 있지 않습니까?
부재, 야간 부재를 전면 해제해 주십시오. 우리 택시들을 20일만 일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경조사 한두 개 챙기다 보면 한 달에 평균 18일 일을 합니다. 18일 일해서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최소한 22일은 근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행 부재는 공급에 문제가 없는 낮에 부재 적용시켜 주시고 현재 공급에 문제가 되는 밤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는 전면적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콜버스 도입에 경쟁이 됩니다. 콜버스보다 더 편안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한국택시정책연구에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 위기가 우리 택시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여러분들의 안전운전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